전해드린 대로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중 간의 갈등,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상승 동력이 약해진 가운데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동성을 기반으로 2200선을 돌파하는 이른바 상승을 기대했는데 실제 시장은 경계감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길 잃은 증시다라고 요즘에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지수 상단은 막혀 있는데 종목 장세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만 강화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인지 현 장세 분석을 먼저 좀 면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거침없이 상승했던 지수가 직전 고점 근처에서 이제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의 가장 발단이 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 미국 다우지수가 7% 가까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조정권, 행보권으로 좀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지난주 목요일 급락은 이번 주가 미국 증시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라는 걸 감안하면 나스닥 지수가 만을 돌파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증시에 영향을 좀 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성 물량, 특히 경제성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되는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줬는데 코스피 지수가 2150을 넘어서면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 PER 코스피가 2150을 넘어선 순간 PER 한 12배 정도에 육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PER 12배에 육박할 때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멈추는 모습을 작년부터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좀 이어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좀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는 한 주 동안 조정권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런 증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과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시적인 부분을 좀 보였다면 전체적으로 조정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자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장 약세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일단은 변동성 심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뭐 위원님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내가 샀는데 왜 떨어지냐. 삼성전자 뭐 사실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개인들이 최근에 특히나 강하게 이번 주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못 올라가는 모습을 이른바 또 보여줬어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2100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급락 때 계속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개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매수를 해왔는데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52,000원 전후로 보면 개인들의 매수를 했던 거의 평균 단가에 다다르게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동안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의 평균 단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개인들이 거의 이제 본전 심리라는 부분 때문에 매도의 욕구를 상당히 느끼게 되는데 특히 지수가 지금 현재 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개인들은 이제 매도 욕구가 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일주 동안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우선주의 급등이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종에서 테마주가 급격히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쪽에 매도를 하고 테마주나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좀 옮겨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결국 개인들은 그동안 잘 버텨왔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매수했던 매수 단가 근처에서 지수가 답보 상태 구간에서 테마주나 우선주의 급등과 같이 속칭 얘기하는 이런 급등주에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이런 그 테마주나 급등주에 몰리다 보면 오늘 본 방산주라든지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처럼 느닷없는 낙폭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잘 버텨왔던 개인들도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구간보다 이번 주처럼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손실액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잘 버티다가도 이 심리적 싸움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 지금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고 지정 확정 리스크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수 재하락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3월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차후의 증시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까요? 네, 크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 이런 2차 팬데믹이 왔던 경우가 증시에 영향을 준 경우가 과거에 3번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 때, 그리고 50년대의 아시아 독감, 그리고 60년대의 홍콩 독감, 이 3번의 경우가 증시에 큰 파장을 줬고, 이후에 2차 팬데믹까지 모두 다 영향을 좀 줬는데, 이때 증시의 2차 팬데믹의 영향을 보면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1차 팬데믹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예가 거의 없었고요. 결국 이제 증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영되는데, 이미 1차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차 팬데믹 현상에서 증시를 하락으로 큰 폭으로 몰고 간 데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증시의 조정은 좀 한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1차 팬데믹 때의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조정 기간을 보면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보다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은 어쨌든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강하게 끌고 내려갈 만큼 그런 매도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외국인이 여기서 수급적으로 매도의 주체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상 3월과 같은 급락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증시의 조정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다음 주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도 이 변동성 확대 구간이 지나면 조정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승 기조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정은 하락에 대한 기후보다는 조정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2차 전지나 5G 같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장기적인 주도주를 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의 이지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